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이 행동 절대 주의해 주셔야만이 최종 합격까지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율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 1차 면접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임원 면접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임원 합격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오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차 면접은 서서 보는 면접이었다면 이제 2차 면접은 앉아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 임원 면접입니다. 서서 보는 면접에서는 일어서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챙겨 드렸었죠. 그러면 앉아서 보는 면접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럼 앉아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반복하고 지속할수록 내가 면접 합격에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미 여러분들이 완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앉아보는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면의 전략, 바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앉은 자세입니다. 자, 이 승무원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요소들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들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같은 이런 청각적인 요소들, 그리고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이 언어 요소들까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미지 요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요소는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이 앉아있는 바른 자세도 시각적 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평상시의 자세를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자, 평소에 등받이에 자꾸 기대서 앉는 스타일이라거나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장소라면 앞에 기대서 앉아 있거나 또는 턱을 괴는 게 습관이신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보는 면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모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자분 남자분 할 것 없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에 여러분들의 무게를 실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의 긴장감으로는 저 바른 자세의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실 수 있어도 1, 2분만 지나면 무릎에 또는 허벅지에 올려놓은 손에 점점 기대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는 것이 습관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뒤쪽으로 기대서 등받이를 찾아가는 비틀어진 자세가 된다거나, 또는 평상시에 자신의 코어 근육으로 자주 앉아 계셨던 분들은 근육이 탄탄해서 바르게 앉아서 20분, 30분, 1시간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늘 등받이에 기대서 코어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앉아있을 때 등받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점점 밑으로 꺼지는 현상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세까지 신경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바른 자세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이 바른 자세의 인물이 제 양쪽에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아주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바른 자세 신경 쓰자, 자,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코어 근육으로 정말 바르게 앉아있고 등받이 사용도 안 할래, 난 테이블에 있어도 절대 기대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본인의 코어 근육에 계속 힘을 실어주시면서 근육을 키워주셔야지만이 면접에서도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 여러분들 배심이라든지 그리고 코어 근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앉아서 보는 면접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강조드릴 전략은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자라는 팩트
팩트 말하기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면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아무 말 대잔치로 합격할 수 있는 면접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내 어필을 많이 하고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객실 승무원하고 엮어서 답변을 화려하게 하고 나왔느냐, 자, 이런 싸움으로 저희가 합격할 수 있는 면접이 아니에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누가 설명을 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저희 상반기 때 합격했던 저희 수강생 한 분을 모셔올게요. 여기 직접 모셔오는 게 아니라 답변만 가져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임원 면접에서 전공 소개라는 질문을 받아요. 전공 소개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에 이제 이 친구도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1차 면접에서 계속 탈락을 하시던 분이셨었거든요. 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면접관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질문에 준비된 답을 하려고 한다거나 본인이 그 질문에서 생각난 자기 어필을 하려고 하느냐, 이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 설명 능력이 객실 승무원의 자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라, 정말 당부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방법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고, 자, 이 전공 소개에서도 사실 과거의 우리라면 내가 전공에서 객실 승무원의 자질 중 어떤 것을 갖춰왔는지 설명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 전공에서 배운 이 자질을 바탕으로 어떤 승무원이 될 것인지 포부를 화려하게 말씀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방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이 친구는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듣고 싶던 듣고 싶지 않던 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유형이겠구나 라고 평가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수강생은 당연히 선생님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제발 면접관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은 이제 앞쪽에서 뭐 티웨이 항공이랑 엮고 승무원이랑 엮고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 전공을 면접관님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공 소개만 하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친구들도 대부분 승무원이랑 많이 엮어 나가고 또는 기업과 같이 이제 엮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팩트에 말하기 때문에만은 아니겠죠.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저희가 무한히 발전을 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렀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겠지만 팩트에 말하기 실력도 합격 요소에 분명히 포함이 됐다고 봐요. 실제 그 조원들끼리 다들 휴대폰 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던데 저희 수강생 혼자서만 임원 합격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번 상반기 티웨이 항공 수강생의 사례 하나 가지고 이걸 강조하고 있진 않겠지요. 선생님이 이 일이 벌써 10년 차인데 이 방식을 최종적으로 가르치고 필사적으로 이 팩트의 말하기를 수행해준 수강생들이 1차 탈 지속적으로 하다가 최악으로 바로 연결된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요. 팩트의 말하기를 진행했던 수강생이 혼자서만 독보적으로 최종 합격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동기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를 물어보거나 질문을 했을 때 불필요한 자기 어필이라든지 불필요한 자신의 어떤 화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담백하게 이 친구한테 설명하려는 내용으로만 말을 하는 동기들이 저는 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동기들 전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내가 준비해온 이야기 해야지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꼭 어필해야 한다던데 이 생각은 이제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티웨이 항공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미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차 면접 대비하는 영상에서 솔직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솔직함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허세스러운 계획을 지금 포부를 막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실의 생각, 사실의 정보력, 여러분들이 이미 누적해 놓은 현재의 지식 수준, 자, 이런 애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공유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어필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의 모습, 꾸며낸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말하기,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그 질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이 행동 절대 주의해 주셔야만이 최종 합격까지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행동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서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자신의 말하기, 답변 내용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수시로 평가하시면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의 질문을 받을 때에도 네, 어떤 질문이든 하세요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질문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평가, 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 단어 써도 되려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어필 해야 되나, 내가 근데 그 어필이 조금 모자랐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하는 과정 내내 본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평가를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평가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면접관이 진행을 하는 것이 평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자꾸 본인이 면접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답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닥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막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갤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막내가 자꾸 갤리 선배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갤리 시니어라면 이 막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자기가 막내 일에 있어서 일단 훌륭히 좀 해주면 갤리 업무 알려줄 건데 지금 막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갤리 일까지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잘하려고 집중하는 그 모습이 막내로서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평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도 1차에서 탈락해본 경험이 있는데 1차 탈락을 하고 나서 내가 왜 탈락했을까를 고민했을 때 어느 날 문득 최고의 깨달음이 뭐였었냐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 이 최종적인 답변이 면접관이 나에게 무조건 합격 사인을 줄 답변 내용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꾸며낸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완전 잘못됐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수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면접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면접관이 될 수 있는 경험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집착스럽게 굴고 그 행동까지 하려고 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만해서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답변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이 김유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물어보시면 그 생각이 틀렸든 옳았든 일단 공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자의 역할은 내 답변을 평가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을 치렀더니 너무너무 가볍게 면접을 치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설명까지 하면서 평가까지 글쎄요, 여러분들 실력 되세요? 근데 과거에 저는 그 실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라고 하는 시니어의 절차를 선배님들에게 그냥 무조건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주니어의 역할 어떤 거? 설명해 드리는 거. 틀리든 정답이든 어찌됐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 나는 이것만 하자. 내가 평가까지 어떻게 해?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에만 몰입을 했더니 너무 후회 없이 시원스러운 면접을 치르게 됐고 그 다음 채용에서 저는 바로 최종 합격을 했었던 경험이 있죠. 자,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도 합격자들이 가지고 가는 합격 방법이라든지 연습 방법, 사고 이런 부분들을 얼른 챙겨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면접에서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미소를 짓고 있는지, 나 방금 면접관한테 반응했는지, 나 방금 답변은 괜찮았는지, 나 혹시 답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일치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설명하시고 나오신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임원 합격을 당당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의 팁을 전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